우리는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가에게 완패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일론 머스크의 전용기는 실리콘밸리가 아닌 텍사스 테일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14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판돈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 쪼가리가 아닙니다. TSMC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계좌를 뒤흔들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입니다. 도대체 2나노 밀실에서 무슨 거래가 오고 갔는지 지금부터 삼성과 머스크의 위험한 도박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평범한 야경이 아닙니다. 어제 새벽 3시, 구글 위성이 포착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모습입니다. 주변은 전부 암흑인데 오직 저기죠. 축구장 700개 크기의 구역만 하얗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2파운드리 공장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삼성은 끝났다. 수율 잡다가 망할 거다. 미국 공장은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다. 하지만 언론이 망했다 기사를 쏟아내던 바로 그 순간, 저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자, 이 종이 쪼가리를 봐주세요. 전문 용어로 TCO,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PC방에 앉아있는 사촌동생 버전으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PC방을 차렸다고 칩시다. 인테리어는 아직 덜 끝났는데 구청 직원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장님, 일단 컴퓨터 전원 켜고 영업 시작하시죠. 합격입니다. 즉, 건물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핵심 장비를 돌려도 좋다는 미국의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TSMC와의 전쟁터로 나가는 삼성전자에게 쥐어진 실탄 장전 명령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그냥 공장 좀 빨리 돌리나 보다 하고 넘기면 여러분은 하수입니다. 진짜 공포는 저 승인 뒤에 숨겨진 타이밍에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일론 머스크가 2나노 칩이 필요하다고 고함을 지르는 이 시점에 보란듯이 승인 도장이 찍혔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삼성의 침묵을 무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주가가 5만 원, 6만 원을 횡보할 때 개미 투자자들은 욕을 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텍사스 황무지에서 괴물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트럭에 실려 들어가는 장비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억 원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람보르기니 1000대를 폐차장에 쌓아놓고 불태워야 나오는 금액입니다. 저런 장비가 지금 테일러 공장에 수십 대가 깔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볼까요? 장비값만 수조 원, 건물값 수조 원, 인건비 수조 원. 삼성은 지금 이 텍사스 땅에다가 대한민국 1년 예산의 5분의 1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장사꾼이 미치지 않고서야 확실한 물주 없이 이런 도박을 할 수 있을까요? 동네 치킨집도 단체 주문이 들어와야 닭을 튀깁니다. 하물며 수백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입니다. 이미 무언가 사인이 오고 갔다는 뜻입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은 극비 회동의 결과물이 저 불빛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성격이 급합니다. TSMC 앞에 줄 서서 1년, 2년 기다리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는 인간입니다. 그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AI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갈 뇌를 당장 내놔라.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서 그 뇌를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그게 바로 텍사스의 깃발을 꽂은 삼성전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돈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단순히 몇 조 원 수준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도박반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이 책정한 금액, 제가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 숫자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146만 1,000억 원. 이 천문학적인 돈다발, 이건 단순한 투자금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준비한 잔혹한 전쟁 비용입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그리고 146만억 원이 뿌려지는 순간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는 어떤 숫자가 찍히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돈의 흐름을 쫓아보겠습니다. 다심 6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전원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씩 꽂아줘도 남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숨만 쉬고 일해서 버는 돈을 수만 번 모아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뉴스에서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삼성 돈 많네. 건물 으리으리하게 짓겠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돈은 예쁜 건물을 짓는 데 쓰는 건축비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을 사는 비용입니다. 삼성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요. 이 146조 원의 대부분은 어떤 괴물 같은 기계를 사오는 데 들어갑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하이 NAEUV. 전문 용어 다 떼고 그냥 반도체계의 신, 가디라고 부르겠습니다. 반도체는 쉽게 말해 웨이퍼라는 피자 도우 위에 회로라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붓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2나노, 3나노, 초미세 공정으로 넘어가면 붓이 너무 두꺼워서 그림이 뭉개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EUV 장비입니다. 이건 붓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파장, 빛을 쏴서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로 그림을 조각하는 레이저 수술칼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기계 한 대 값이 5천억 원입니다. 네, 공장이 아니라 기계 한 대 값입니다. 서울 강남의 웬만한 빌딩 한 채보다 비쌉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독점 생산하는데 1년에 만들 수 있는 개수가 고작 몇십 대 뿐입니다. 여기서 통념의 배신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삼성이 1등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이 줄서기 경쟁에서 삼성은 철저한 을이었습니다. TSMC가 먼저 와서 이 비싼 기계를 싹쓸이해 갔습니다. 삼성은 남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재용 회장이 직접 네덜란드까지 날아가서 읍소해야 했습니다. 146조 원은 그 처절한 추격 비용이자 늦어진 시간을 돈으로 메꾸는 급행료였던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셔온 장비들이 지금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깔렸습니다. 장비 세팅은 끝났습니다. 이제 전원 버튼만 누르면 1초에 수조 번 진동하는 빛이 웨이퍼를 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싼 기계로 도대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갈 칩? 아니요. 그 정도로는 이 천문학적인 기계값을 못 뽑습니다. 이 공장에는 지금 주인 없는 주문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삼성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5천억짜리 수술칼로 자신의 뇌를 수술받고 싶어하는 미친 천재를 말이죠. 그때 공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는 이 공장의 모든 EUV 장비를 풀가동시켜야만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고객입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이 자동차 키. 이제 이 열쇠가 꽂히는 순간 146조 원의 도박반은 진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가 왔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이 남자가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제 발로 찾아왔다는 것. 이건 단순히 안녕하세요, 공장 구경 좀 할게요 라며 악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굶주린 맹수 상태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전용기를 띄워 이 허허 벌판까지 날아왔을까요? 언론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라고 점잖게 포장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밥을 주는 식당이 지구상에 딱 2곳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학교 매점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전교생이 환장하는 미슐랭급 햄버거를 파는 매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이 집 햄버거가 기가 막힙니다. 분량도 없고 맛도 일정하죠. 문제는 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전교 1등, 2등들이 이미 매점 앞을 점령했습니다. 젠슨 황이 1년치 식권까지 싹 다 사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뒤늦게 가서 야, 나 햄버거 하나만 줘! 라고 소리칩니다. TSMC 서장님이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주문하시면 2년 뒤에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다리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 차에 넣을 칩이 당장 필요한데 2년을 기다리라고? 그때 그의 눈에 옆집 가게가 들어옵니다. 새로 오픈한 삼성전자 텍사스점입니다. 이 가게에 손님은 별로 없는데 주방 장비는 TSMC랑 똑같은 최신형을 씁니다. 심지어 사장님이 오시면 줄 안 서고 바로 튀겨드립니다 라며 문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선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 가게 햄버거 맛이 검증됐든 아니든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면 들어와야 합니다. 그가 이토록 급한 이유,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목숨 걸고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AI 두뇌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이 뭔지 아시죠?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거요. 근데 이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지옥의 난이도입니다. 1초에 수천 번씩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서 저건 사람이다, 저건 신호등이다, 저건 비둘기다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걸 처리하려면 슈퍼 두뇌가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이걸 HW5.0 혹은 AI6 칩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칩보다 계산 속도가 10배는 빨라야 하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칩을 만들려면 일반 공정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반드시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3나노 이하를 건드릴 수 있는 회사는 딱 두 곳, TSMC와 삼성전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유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이건 뉴스에서는 잘 말 안 주는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스크 관리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중국이 대마를 봉쇄하면 TSMC 공장은 그날로 멈춥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0이 됩니다. 테슬라 공장도 아이폰 공장도 전부 셧다운입니다. 하지만 삼성 텍사스 공장은 어디에 있죠? 미국 텍사스입니다. 미군 기지가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땅입니다. 전쟁이 나도 지구가 반으로 갈라져도 여기서는 칩이 나옵니다. 머스크에게 삼성 텍사스 공장은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지구 멸망 시나리오에 대비한 최후의 벙커, 바로 벙커입니다. 자, 식당도 있고 손님도 왔고 벙커도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삼성이 머스크에게 제안한 기술은 TSMC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머스크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엔지니어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그 기술 진짜로 작동하는 거야? 증거를 보여줘. 그러자 삼성의 엔지니어가 말없이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꺼내 머스크의 손에 쥐어줍니다. 2나노 공정, 그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마스터 키입니다. 자,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전 세계가 목숨 걸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2나노의 방입니다. 도대체 2나노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작은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손톱을 10억 번 쪼개야 나오는 크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2나노 옆에 있으면 코끼리입니다.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상상으로 봐야 하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삼성과 TSMC의 운명이 갈립니다. 지금까지 TSMC가 1등을 했던 이유, 그리고 삼성이 이제 판 뒤집혔다고 소리치는 이유, 그 비밀이 바로 이 방 안에 있는 수도꼭지에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를 아주 쉽게 전기가 흐르는 수도꼭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필요할 땐 물을 틀고 필요 없을 땐 잠그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1초에 수십억 번 반복하는 게 바로 스위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방식은 이렇습니다. 바닥에 놓인 고무 호스를 위, 왼쪽, 오른쪽, 3면에서 손으로 꽉 쥐어서 물을 막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호스가 두꺼웠으니까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해서 호스가 너무 얇아진 겁니다. 3나노, 2나노. 이제 호스는 실보다 얇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위, 좌, 우에서 꽉 쥐어도 바닥 틈으로 물, 전기가 줄줄 샙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게임할 때 핸드폰이 뜨거워지는 이유, 배터리가 살살 녹는 이유, 바로 이 새는 물 때문입니다. TSMC도 여기서 막혔습니다. 야, 더 이상은 못 줄이겠다. 물이 너무 많이 새서 칩이 타버리겠어. 이때 삼성이 미친 짓을 합니다. 바닥으로 샌다고? 그럼 호스를 공중에 띄우면 되잖아. 삼성은 바닥에 붙어있던 전선을 공중부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 좌우, 사면을 전부 다 감싸 쥐어버렸습니다. 물이 셀 틈이 없죠. 수도꼭지를 완벽하게 잠근 겁니다. 이 기술의 이름이 바로 GAA, 문이 모든 방향을 감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만 막는 게 아닙니다. 기존 방식이 1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면 GAA는 얇은 종이를 층층이 쌓아 올린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똑같은 땅 크기인데 전기가 다니는 길이 3배, 4배 넓어집니다. 결과는 전기는 적게 먹는데 속도는 미친 듯이 빨라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찾던 바로 그 꿈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생깁니다. 삼성은 3나노부터 이 GAA 기술을 도입해서 매를 먼저 맞았습니다. 처음엔 수율 안 나와서 욕도 많이 먹었죠. 하지만 덕분에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반면 TSMC는 우린 안전한 게 좋아 라며 3나노까지 옛날 방식을 썼습니다. 하지만 2나노부터는 TSMC도 어쩔 수 없이 GAA로 넘어와야 합니다. 즉, 2나노 전쟁터에서만큼은 삼성이 베테랑이고 TSMC가 신입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본의 AA 기업 PFN이 TSMC를 버리고 삼성 2나노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GAA는 삼성이 먼저 해봤으니까. 자, 이론은 완벽합니다. 호텔도 지었고 수도꼭지도 잠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실험실에서 한두 개 만들 때는 성공했는데 공장에서 수만 개를 찍어내려고 하니 문제가 터집니다. 공중에 띄운 호스가 무너져 내리고 전선끼리 합선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146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돌렸는데 멀쩡한 제품보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더 많다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자선 사업이죠. 삼성전자 공장 구석에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 어둠의 증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이 쓰레기통이 비워지기 전까지 삼성의 승리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전문 용어로 수율. 이제부터 진짜 피말리는 확률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쓰레기통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에 들어있는 건 그냥 탄소 덩어리가 아닙니다.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그리고 회사의 운명이 타버린 재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쯤 되겠네요. 이게 매일매일 트럭 단위로 쏟아져 나온다면 그 회사는 1년 안에 망합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비즈니스의 가장 잔인한 룰, 수율의 공포입니다. 수율,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쿠키 가게를 열었다고 칩시다. 재료비 100만 원을 들여서 쿠키 100개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오븐 온도를 잘못 맞춰서 90개가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멀쩡한 건 딱 10개. 그럼 이 쿠키 한 개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재료비 본점만 뽑으려 해도 한 개에 1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사 먹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죠. 가게는 망합니다. 반대로 90개가 멀쩡하게 나왔다면 한 개에 11,000원만 받아도 이익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 먹겠죠. 사장님은 벤치를 뽑습니다. 이게 고수율입니다. 문제는 2나노 공정이 쿠키 굽기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축구장만한 종이에 샤프심으로 개미 눈알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먼지 한 톨만 앉아도 불량, 온도가 0.1도만 바뀌어도 불량, 진동이 1마이크로미터만 생겨도 불량입니다. 그래서 2나노 초기 수율은 처참했습니다. 업계 비밀이지만 초기에는 10%도 안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00개 만들면 90개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년 동안 말 그대로 도밀 용광로에 붙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물어뜯었습니다. 삼성은 끝났다. GAA 기술은 너무 어려워서 실패했다. 중국의 경쟁사들은 삼성 수율은 20%도 안 된다며 흑색 선전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삼성은 맷집이 좋은 회사라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삼성은 이미 3나노 때부터 GAA를 도입해서 남들보다 2년 먼저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 흘린 피가 2나노 전쟁터에서는 면역 항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말부터 삼성 2나노 공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의 구간이라고 불리는 수율 60%.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수율이 60%를 넘는 순간 공장은 돈을 먹는 하마에서 돈을 찍어내는 인쇄기로 변신합니다. 버려지는 쿠키보다 팔 수 있는 쿠키가 더 많아지는 기적의 구간입니다. 반면 영원한 1등일 것 같았던 TSMC는 지금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2나노부터 처음으로 GAA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오븐을 들여온 겁니다. 불 조절이 안 돼서 쿠키가 타기 시작합니다. 삼성은 2년 전에 겪었던 그 지옥의 계곡을 TSMC는 이제야 건너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 격차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차가 삼성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바보는 아니죠. 그가 굳이 텍사스까지 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삼성의 수율 그래프가 죽음의 계곡을 지나 골든 크로스를 찍는 그 순간을요.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 계약해야 가장 싸게, 가장 빨리 칩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수율은 마치 동전 던지기와 같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합격, 뒷면이 나오면 불량. 수십억 개의 스위치가 전부 앞면이 나와야 칩이 하나 완성됩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삼성은 그 불가능한 확률을 뚫어냈습니다.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동전을 던지면 무조건 앞면이 나오게 만드는 마법의 손목 스냅을 익힌 겁니다. 동전은 앞면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하나 성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절대 권력의 균열이 갔다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대만 TSMC의 주주라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공포영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안에 살고 있다면 이건 단군 이래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 현상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동안 TSMC는 답지라는 식당이었습니다. 싫으면 나가세요. 어차피 밥 먹을 곳은 우리 집밖에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었고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공룡 기업들도 TSMC 앞에서는 순한 양이었습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가격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라는 옆집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맛도 괜찮고 메뉴는 더 신선합니다. 이 순간 시장의 권력은 식당 주인이 아니라 손님에게로 넘어갑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상어들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삼성에게 물량을 줍니다. 왜? 삼성을 사랑해서? 천만에요. TSMC, 너네 가격 안 깎아? 안 깎으면 우리 삼성으로 다 옮긴다. 협박용 카드로 쓰기 딱 좋거든요. TSMC 입장에선 지옥이 열린 겁니다. 가격을 내리자니 이익이 박살나고 버티자니 손님을 뺏깁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 대만 언론들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고 떠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싸움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은 누가 먹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주식 계좌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146조 원을 쓴다고 했죠? 그 돈이 하늘로 증발하는 게 아닙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가스가 필요하고 화학약품이 필요하고 웨이퍼를 닦아내는 세정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만듭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 소위 말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PC방이 대박나서 손님이 미어터집니다. 그럼 PC방 사장님만 돈을 벌까요? 아니요. 거기에 라면 납품하는 아저씨, 알바생, 컴퓨터 수리기사님까지 다 같이 바빠집니다. 지금 삼성 2나노 라인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하나만 납품해도 그 중소기업의 매출은 하루아침에 10배, 20배가 뜹니다. 주식시장에서 텐베거가 나오는 공식이 바로 이 낙수 효과입니다.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선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찾고 있습니다. 삼성 2나노 공정에 독점으로 들어가는 약품회사가 어디냐? 머스크가 찜한 장비회사가 어디냐? 그 리스트를 먼저 손에 넣는 사람이 이번 사이클의 승자가 됩니다. 반면 바다 건너 대만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흔들리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독점은 없다. 로마 제국도 망했고 노키아도 망했습니다. 이제 TSMC의 차례가 올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 대만 두 국가의 GDP 운명을 가르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상대를 죽여야 하는 냉혹한 전쟁터. 그리고 오늘 아침 대만의 유력 경제지 일면에 섬뜩한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공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TSMC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닙니다. 그댄 화려한 오프닝 가수일 뿐입니다. 진짜 무대를 끝낼 메인 보컬은 저기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 백발의 머리카락, 전 세계 AI 칩 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제왕,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14만 6천 원을 쏟아붓든 말든 젠슨 황이 안 사요 하면 끝입니다. 그는 지금 슈퍼갑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아주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TSMC 몰래 삼성의 뒷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TSMC가 미워서?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코드명 루빈 때문입니다. AI 칩은 혼자 작동 못합니다. 옆에 HBM이라는 초고성능 메모리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엔진만 좋으면 뭐합니까? 연료가 공급이 안 되면 고철덩어리인데. 그런데 여기서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TSMC는 엔진은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근데 연료통은 못 만듭니다.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TSMC한테 엔진을 사고 SK하이닉스나 삼성한테 연료통을 사서 이걸 다시 조립하는 복잡한 짓을 해왔습니다. 이걸 비유하면 따로 국밥입니다. 귀찮고 배송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젠슨 황에게 딜을 겁니다. 형님, 뭘 그렇게 귀찮게 사십니까? 저희 가게로 오세요. 저희는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까지 한 방에 다 해드립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146조 원을 태우며 준비한 필살기, 턴키 솔루션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만이 가능한 원스톱 세트 메뉴 전략입니다. 엔비디아는 장사꾼입니다. TSMC에만 의존하다가 대만 전쟁이라도 나면 엔비디아는 그날로 망합니다. 보험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세트 메뉴로 시키면 가격도 깎아주고 배송도 빠릅니다. 최근 업계에 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코드명 루빈의 생산 물량 일부가 삼성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극비 첩보입니다. 정말 만약에 젠슨 황이 삼성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면 그건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 10만 원 가는 정도의 이슈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지난 30년간 겪어본 적 없는 초호황기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모든 펜은 테이블 위에 깔렸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줄을 섰고 수율은 죽음의 계곡을 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젠슨 황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의 입을 열기 직전, 그의 상징과도 같은 검은 가죽 재킷, 그 지퍼가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올라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60분 전 제가 보여드렸던 이 텍사스 공장의 불빛. 그때 여러분은 이 불빛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삼성 돈 많네? 미국 좋은 일만 시키네?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이제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의 진짜 정체를 아셨을 겁니다. 이건 삼성이 돈 자랑하려고 지은 별장이 아닙니다. 14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대한민국 반도체의 마지막 구명보트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TV도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됩니다. 중국이 턱 밑까지 쫓아왔고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 믿고 살기엔 세상이 너무 변했습니다. 만약 삼성이 이 2나노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상상하기 싫지만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TSMC가 전 세계 칩을 독점하고 대한민국 수출의 20%가 증발했을 겁니다. 그럼 달러 환율은 2,000원을 뚫고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값, 기름값은 2배로 뛰었겠죠. 이 공장의 실패는 곧 내 지갑의 파산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엔지니어들이 밤새와 맞춘 수율 그래프가 합격점을 넘었고 일론 머스크는 전용기를 타고 날아왔으며 젠슨 황의 가죽 재킷 지퍼는 올라갔습니다. 이 수증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닙니다. 죽어가던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생존 신호입니다. 삼성은 도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망했다, 끝났다고 비웃던 그 지난한 시간 동안 그들은 묵묵히 칼을 갈며 다가올 2026년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판도는 146조 원입니다. 승패는 신만이 알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삼성은 TSMC라는 거대한 골리앗의 이마에 기술이라는 돌멩이 하나를 정확히 꽂아 넣을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밥벌이인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당신은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흐름에 올라타 다가올 부의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기억해 주십시오. 일론 머스크는 햄버거를 다 먹고 떠났습니다. 146조 원의 계산서는 청구되었고 공장은 돌아갑니다. 이제 남은 건 냉혹한 결과뿐입니다. TSMC라는 거대한 성벽을 넘을 것인가? 아니면 그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 것인가?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의 눈을 믿겠습니다. 삼성의 이 146조 원 베팅, 과연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최악의 자충수가 될까요? 2026년 반도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나중에 성지가 될 여러분의 예언을 지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답은 오직 끝까지 지켜본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